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해석 공식 베이직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제가 여러분만 했을 때 고민을 생각해보면 저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꿈도 없는 게 진짜 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 나이가 되고서 다시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없었던 게 당연한 것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던 세상이라고는 집이랑 학교밖에 없었으니까 어떻게 구체적인 평생의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해 걷다 보면 어느샌가 이렇게 뒤돌아보았을 때 와, 내가 이렇게 멋진 곳에 와 있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멋진 곳에 도달해 있을 테니까 여러분 내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늘 순간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운 개념을 소개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복습하고요.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요, 조건, 목적의 부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만일 뭐뭐라면이라는 정말 유명한 조건절 있잖아요. 네, if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if에 not을 붙인 의미이다 라고 하면서 만일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런 아이도 있었죠. unless라는 접속사도 있었고요. 자, 또 뭐뭐 하는 한이란 뜻도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as long as. 자, 이렇게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배웠고, 자, 그 다음에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도 배웠죠.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 so that 뒤에 주어, can 동사 이런 형태로 많이 쓴다.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는이다. 근데 간혹 가다가 위해서는으로 해석했는데 영 이상하다. 그럼 뭘로 한번 해석해봐라 그랬습니까? 결과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했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 목적과 결과에 해당하는 표현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사절로 쓰이는 복합관계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이제 복합관계사, 특히 복합관계대명사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있었어요? 아, whatever. 물론 뭐 whatever가 있다는 얘기는 whichever도 있다는 이야기죠. 또요, 누구든지 라고 했을 때 whoever, 그쵸?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뒤에 바로 동사가 오면 뭐가 동사하든지 간에 누가 동사하든지 간에 이런 뜻이었고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주어가 무엇을 동사하든지 간에 주어가 누구를 동사하든지 간에 뭐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whatever나 whichever 같은 경우에는 뒤에 누구를 수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그래서 얘네 둘은 명사편에서도 배운 적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요 전체의 절이 명사, 즉 주목보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부사절의 역할도 할 수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however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however는 뒤에 누구를 꾸며줄 때가 많았어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주어가 아무리 부사하게 동사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봤죠. whenever나 wherever는 뭐 정말 땡큐 너무 고맙죠. whenever 주어 동사, 주어가 언제 동사하든지 간에 wherever 주어 동사, 주어가 어디서 동사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명사편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절 전체가 명사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무슨 역할만? 전체가 부사 역할만 할 수 있다. 이제 요 얘기까지 하고 간략한 예문 보여드리다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410번입니다. 일단은 wherever네요. 그러면 우리 아까 해석하는 거 봤잖아요. wherever 주어 동사. 어디에서 주어가 동사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비동사니까 주어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앞에서부터 해볼까요? Here are some guidelines. 여기 몇 가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지침이요? For toasting. 쌤 토스트를 굽나 봐요. 아, 물론 토스트, 먹는 토스트도 있지만 건배하다라고 할 때도 토스트라는 말이 쓰여요. 그래서 건배에 대한 몇 가지의 지침이 있습니다. 이제 이 글에선 그런 의미였죠. 근데 여러분이 in the world,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요. 아, 그래서 어디에서 주어가 동사든지 간에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붙여봅시다. Here are some guidelines for toasting. 여기에 건배하기에 관한 몇 가지의 지침이 있습니다. Wherever you are in the world. 여러분이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요. 자, 이번에는요 411번입니다.
봤더니 사실은 얘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그냥 뛰어넘을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못 알아듣겠으면 그냥 치우세요. 이거는 알겠죠? 자, 일단은 우리 no matter how는 같이 쓰여서 however, 그 다음에 no matter what은 같이 쓰여서 whatever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지금 봤더니요. 앞에 주어 동사 다 나와 있고요. 이 절 전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부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까지는 다 알겠어요. 쌤, 근데요. 얘네 둘이 뭐가 달라요? 뭔가 차이가 있겠죠. 뒤에 수식하는 말이 있으면 how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한다 그랬고 what은 명사를 수식한다 그랬으니까 수식하는 말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 알아볼 수 있는데 얘는 뒤를 돌아봤더니 수식하는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감별할 수 있냐면 지금 이 절 안에서의 역할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시 절 전체로 보면 무슨 역할을 해요? 둘 다 부사절이에요. 그쵸? 자, 근데 꺽쇠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문 열고 집 안을 들여다보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how는요, however는요, 복합 관계 부사예요. 부사, 부가적인 말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what은요, whatever는요, 어떤 거예요? 복합 관계 대명사예요. 아, 얘는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you believe,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랬죠. 그럼 믿다란 말은 뭐가 있어야 돼? 뭘 믿어? 그쵸?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아, 쌤, 여기서는요, no matter what, 즉 whatever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나 봐요. 그쵸?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부사랑 명사 중에 뭐예요? 명사죠? 그러니까 누가 답입니까? 에이, 얘는 안 돼. 얘가 되는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설명을 듣고 이 절 안에서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갔을 때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긴 지금 목적어의 역할을 할 것, 명사 역할을 할 게 필요하니까 whatever를 골라야 되겠군. 이렇게 이해했으면 다행이고 뭔 말이야 모르겠어 하면 지금 그냥 해석만 하시면 돼요. 일단은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So we can all agree.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동의할 수 있습니다. No matter what you believe. 여러분이 뭐를 믿든지 간에요. 자, 뭐에 대해서요? About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요. 자, 제가 여기 꺽쇠를 잘못했네요. 여기서 끊기는 게 아니죠. 자, 뭐에다가 agree, 여러분이 동의를 할 수가 있냐면 oil as a fuel. 자, 우리 as가 이렇게 뒤에 명사만 동반할 때는 로서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연료로서의 석유라는 것이 has to go, 가버려야 돼 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쵸,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우리 모두는 동의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컴마 안에 어려운 부분 빼고 밖에만 다시 해볼까요? So, 그러니까 we can all agree. 우리 다 동의할 수 있는 거죠. Oil as a fuel. 연료로서의 석유라는 것은 has to go. 사라져야 한다라는 거에 다 동의한 거죠.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비로소 괄호 안을 봤더니 no matter what you believe. 여러분이 뭘 믿던지 간에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뭐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뭐 이게 인간의 잘못이 정말 크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냥 이거는 뭐 지구가 큰 사이클을, 기온의 사이클을 이제 돌면서 온도가 높아질 때가 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뭘 믿던지 간에 어쨌든 어떤 연료로서의 석유라는 건 가버려야 된다. 이거 없어져야 된다라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좀 어려웠는데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412번 봅시다. 아, 얘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 whenever 주어 동사니까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그들이 큰 새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Young monkeys, 어린 원숭이들은요. use the alarm call. 알람이 우리 그 경보음이잖아요. 그래서 경보음을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뭐 할 때마다 이 경보를 원숭이가 딱 누르냐면 whenever they see a large bird. 이때 they가 이제 monkeys라는 거 알겠죠? 원숭이들이 큰 새를 볼 때마다 지들이 막 경고음을 누르는 거예요. Even if,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뭐뭐에도 불구하고 even if the bird is harmless. 그 새가 harmless니까 해가 없는 거죠. 해가 없는 새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새만 지나가면 지들이 막 경고음을 눌렀다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붙여봅시다. Young monkeys use the alarm call. 어린 원숭이들은요, 그 경보음을 사용합니다. Whenever they see a large bird. 그들이 큰 새를 볼 때마다요. Even if the bird is harmless. 비록 그 새가 해가 없다 할지라도요. 하시면 되겠고요.
413번은 어때요? 아, whoever 뒤에 동사 나왔네요, 쌤. 그러면 누가 동사하든지 간에 하면 되네요. 그쵸? 그래서 whoever makes them, 누가 그것들을 만들든지 간에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완전 쉽다. 앞에서부터 해볼까요? The greatest strength. 쌤, strength 힘입니다. 물론 힘이란 뜻도 있고요. 힘이 있다는 얘기는 나한테 좋은 점이죠. 장점, 강점이란 뜻도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이요. 무엇에? e-commerce니까 전자상거래예요.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 와, 이만큼이 지금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어의 역할을 하는 건 명사. 아, 대절이 명사절로 쓰였구나. It provides. provide A with B라고 하면 A한테 B를 제공하다 요거예요. 그것이 즉 전자상거래가 the consumer 소비자한테 뭐를 제공해 준대요? A whole range of products. A whole range of니까 정말 온갖 종류의 물건들을 다 제공해 주더라라는 겁니다. 뭐에 상관없이 whoever makes them 누가 그것들을 만들던지 간에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 대형 마트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딱 물건을 납품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여야 하죠. 근데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팔 물건이 있다 하면 자유롭게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제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어봅시다. The greatest strength of e-commerce.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is that 다음과 같습니다. It provides the consumer, 소비자에게 with a whole range of products, 온갖 그 제품들을 다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Whoever makes them, 누가 그 제품들을 만들었든지 간에요.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414번을 한번 봅시다. 봤더니 many triangles, 트라이앵글이 삼각형이죠. 얼마나 많은 삼각형이 exist, 존재하답니다. 존재하든지 간에. 오, 쌤, many가요,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however를 쓰겠습니다. 그쵸? 아까 형용사나 부사는 however가 꾸며준다 그랬고 whatever는 명사가 꾸며준다 그랬죠. 자, 그래도 혹시 헷갈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배웠던 영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몇 개나 갖고 있어? How many do you have? 아, how many?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표현입니까? 여기 ever가 붙은 것 뿐이에요. 당연히 however many가 되는 거죠. 앞에서부터 해볼게요. A triangle, 삼각형이라는 것은요, is a three-sided, 세 개의 면으로 되어 있는, 세 개의 변으로 되어 있고 two-dimensional figure. two-dimensional은 그 2차원이니까 2차원이 평면이잖아요. 평면 figure, 도형입니다. 맞죠? 세 개의 변으로 된 평면의 도형이에요. 쌤, 후즈 나왔어요. 오랜만이에요. 의 이렇게 하면 되죠. 맞아요. 그 삼각형의 angles, 각은요. add up to, 다 합치면 얼마가 돼요? 180도가 돼요. 와,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니에요? 삼각형, 초등학교 때 배우나?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이다. 그거네요. And, 그리고 this, 이 사실은요. will always be true, 항상 사실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however many triangles exist in the world.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삼각형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교재에 this 앞에 that도 있는데 이제 걔는 살포시 지워주시고 앞에서부터 해석을 쭉 정리해 봅시다. A triangle is a three-sided two-dimensional figure. 삼각형은 세 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평면의 도형입니다. whose angles, 그 삼각형의 각은 합해서 180도가 되지요. 그리고 this will always be true. 이것은 항상 사실일 겁니다. However many triangles exist in the world.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삼각형이 존재한다 할지라도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문장이 길고 복잡하죠. 이게 연계교재에서 발췌한 문장이었는데 이 플라톤이 뭔가 이데아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것들은 항상 진실이다. 이게 삼각형의 정의 같은 것도 그 이데아의 세계에 속하는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부사구, 부사절에 대한 얘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축하해요, 진짜. 이제 힘든 산 다 넘었어요. 얘는 이름조차 가벼워요. 조동사.
조자가 붙었잖아요. 도울조. 동사를 도와주는 애예요. 얼마나 부담 없어요. 우리가 이미 동사를 정복했는데 동사 도우미 정도야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겠죠. 자, 혹시 각 그 조동사의 기본적인 뜻을 모르는 친구들은 교재에 아주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미리 읽어보시고요. 자, 저랑은 조동사 뒤에 have pp가 오는 이야기부터 좀 자세히 해볼게요. 조동사 뒤에 이렇게 have pp를 쓰면 일단 기본적으로 언제 있었던 일이다. 아,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다시. 조동사 뒤에 have pp가 쓰였다.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과거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조동사 should를 보면 딱 무슨 생각부터 떠올라요? 쌤, 뭐뭐 해야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맞아요. 해야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걸 좀 어려운 한자어로는 당연히 그러해야 함, 당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should를 당위의 조동사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should have pp가 되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뭐 했어야 됐는데 못했어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should have pp예요. 자, 다시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뭐뭐 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답니다. 저 이따 다시 물어볼 거예요. 지금 멍하게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must have pp요. must 쌤 얘도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맞아요. must도 해야 한다라는 의무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좀 하는 친구들은 must가 뜻이 하나 더 있다는 것도 알걸요? must는요, 아주 강한 추측의 뜻도 가져요. 그래서 틀림없이 그럴 거야 라고 이렇게 강하게 추측할 때 쓴다고요. 그럼 must have pp는 언제적 일에 대해서, 아까 have pp가 들어가면 과거라고 했으니까 과거의 일에 대해서 강하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해석할까요? 했었음에 틀림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게 must have pp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can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can은 우리 가장 먼저 배운 조동사 중에 하나일 겁니다. Yes, I can.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능력, 가능성을 나타낼 때 쓰는 조동사가 can이라고요. 자, 그러면 얘는요, 언제적 일에 대해서, 과거의 일에 대해서, 심지어는 not이 붙었죠. 그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해석해 볼까요? 뭐뭐 했었을 리가 없어. 이것도 강하게 추측을 하는데 이건 부정의 추측을 하는 거죠. 했었을 리가 없어. 자, 그 다음 may have pp도 봅시다. may도 우리 일찍이 배웠습니다. May I use your phone? 전화기 좀 써도 돼요? 뭐 이럴 때 may를 쓰면 허락을 구할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근데 may도 무슨 뜻이 있어요? may도 추측의 뜻이 있어요.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조동사는 다 추측의 뜻이 있어요. 얘도 추측의 의미가 있는데 얘는 추측이 센 추측, 약한 추측. must보다 뭔가 한 글자 모자라고 약해 보이죠? 그래서 얘는 뭐 일지도 몰라 이렇게 약하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럼 may have pp는 뭐겠어요?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추측하는 거다? 약하게 추측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결국은 얘네 셋은요 다 과거 일에 대한 추측이에요. 강하냐, 약하냐, 긍정이냐, 부정이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should have pp만 혼자 무슨 뜻이에요? 했어야 됐는데 못했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됐어요? 이제 다 암기하셨을 것 같은데 저랑 415번을 같이 볼게요. 봤더니 instead of 뭐뭐 하는 대신에 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거 어떨 때 쓰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렇게 할 걸. 후회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럼 이때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should have p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해석했어요? 뭐뭐 했어야 됐는데 못했어요. I should have asked. 물었어야 됐는데. 뭐를요? A couple of questions. 커플이 둘이 커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서너 개의 질문. 질문 몇 개를 했어야 됐는데 뭐 하는 대신에 trying to impress him. impress라고 하면 깊은 인상을 주는 겁니다.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try to 애쓰는 대신에 이 사람이 인터뷰에 가가지고 막 잘난 척만 한 거야. 깊은 인상을 주려고. 근데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냥 실속 있게 질문이 나오고 올 걸 괜히 그랬어.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다시 가봅시다. I should have asked a couple of questions. 제가 그냥 질문 몇 개를 했어야 했는데요. 뭐 하는 대신에 instead of trying to impress him.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는 대신에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 배웠어요?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됐는데 못했다. 자, 416번 보세요. Scientists say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that the asteroid라고 해서 이 단어는 소행성이라고 여러분 지문에 제가 주어줬죠. 소행성이요. may have been heading for Earth. head 머리인가 봐요, 쌤. 이러지 말고. 우리 head for 이미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어디를 향하다라는 뜻이라고. 그 소행성이 지구를 may have pp다. 아까 뭐였죠? may 약한 추측. 지구를 향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일에 대해 약하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신에 주피터니까 목성이죠. 목성이요. took the blow. take the blow가 이렇게 강하게 한 방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소행성에게 한 방 맞았다. 즉 부딪혔다라는 뜻이겠죠. 지구랑 충돌하는 대신에 목성과 충돌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로서 너무 다행이네. 자, 다시 해볼게요. Scientists say.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행성이요. may have been heading for Earth. 아마 지구를 향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고요. 하지만 그 대신에 Jupiter, 목성이 took the blow, 강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성과 충돌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17번을 만약에 진짜 대충 감으로 이렇게 푼 게 아니고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맞췄다. 그러면 정말 잘한 학생이에요. 기출 문제인데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 ним프라고 하면 애벌레거든요. These nymphs라고 해서 이 애벌레들은요. 뭐 어쩌고 저쩌고 문장이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미 읽어봤겠지만 사실은 그 애벌레들이 took just 1 year. 1년밖에 안 걸렸대요. 자, 그러면 뭐예요? 2년이 걸렸어야 했는데 근데 사실은 1년밖에 안 걸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쌤, 뭐뭐 했었어야 됐는데 사실은 안 그랬다. 그럴 때 쓸 때 should have pp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should have taken이 답이고요. 자, 요 표현도 알고 있으면 좋은데 take 시간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를 쓰면 to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애벌레들은요. should have taken a further 2 years. 2년의 시간이 더 걸렸어야 했어요. 자, 뭐 하는데요? To emerge as adults. 이게 로서라 그랬죠? 성인으로서 나오는데 벌레가 성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 이런 거 뭐 성충, 성체라고 하죠? 성체로 나오는데 근데 실제로는 2년이 걸린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In fact, they took just 1 year. 1년밖에 걸리질 않았습니다. 원래 2년 걸려야 정상인데 얘가 1년 만에 성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다들 당황했겠죠. 자, 다시 해석을 해봅시다. These nymphs should have taken a further 2 years. 자, 이 애벌레들은 2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어야만 했는데요. To emerge as adults. 성충으로 나오기까지요. 하지만 사실은요. They took just 1 year. 그냥 1년밖에 걸리질 않았습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럴 거예요. 자, 418번을 한번 볼까요? When we make a loud noise. loud noise가 큰 소리죠. 우리가 큰 소리를 낼 때 it will frighten fish. frighten이 겁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를 겁에 질리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물이 만약에 완벽한 방음 장치다. 그럼 물고기를 아무리 내가 물 밖에서 떠들어도 물고기들이 놀라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that the sound, 그 소리가 have reached them, 그들에게 도달되었구나. 그들이 누구겠어요? 물고기에게 도달되었구나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랬나 봐. 물을 통해서 도달이 됐나 봐. 추측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과거의 일에 대해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추측할 때 뭐 쓴다 그랬어요? must have pp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뭐 영어 문제도 영어 문제인데 무슨 논리 싸움 하는 것 같죠. 앞뒤 상황을 봐서 뭐가 적절한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through the water니까 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en we make a loud noise. 우리가 큰 소리를 만들 때 그 소리가요. will frighten fish. 물고기를 놀라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The sound. 그 소리가 must have reached them through the water. 물을 통해서 물고기에게 전달이 되었었구나 라고요. must have pp는 뭐다? 과거 일에 대한 강한 추측 했었음에 틀림없다. 자, 419번 봅시다.
쌤 must have pp 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pretty, 예쁘다 또 이러지 마시고요. 자, pretty convincing. pretty가 이렇게 뒤에 있는 다른 형용사 부사를 꾸며줄 때는 꽤 상당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convincing이 설득력이 있는 거니까 꽤나 설득력이 있었음에 그쵸? 틀림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앞에서부터 가봅시다. I'm not sure. 확실하지가 않아요. Which one of us? 우리들 중에 도대체 누가 did the talking,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지만 it must have been pretty convincing.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걔가 한 말이 꽤나 설득력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뒤에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몬테그 씨가요, agreed to, 동의를 했거든요. 뭐 하는데? 오디션을 보는데 동의를 했거든요. 근데 언제요? The very next day. The very라고 하면 바로 그 이렇게 강조할 때 쓰는 거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저희들을 오디션 보는데 동의했거든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원래는 야 니들 가 안 돼. 다 끝났어. 이랬는데 누군가가 이 사람을 잘 설득을 한 거예요. 이게 꽤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다음 날 우리를 바로 오디션 봐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내용이네요. 자, 다시 갑시다. I'm not sure which one of us did the talking. 저는요, 저희들 중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but it must have been pretty convincing. 그 말이 꽤나 설득력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몬테기 씨가요, agreed to audition us the very next day. 바로 다음 날 우리를 오디션 해주시기로 동의하셨거든요. 하면 되겠네요. 문장은 길어지고 나오는 건 한숨이요 이러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요 정도도 할 수 있습니다. should have pp를 쓰면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아,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이거죠. 자, 그럼 봅시다. What should have been clear. 분명했었어야 했는데 the first time. 언제? 처음에. 처음에는 분명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그것을 explain, 설명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앞에서부터 가볼까요? A great deal of your time. A great deal of는 많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시간의 상당 부분이 will be spent. 사용이 될 겁니다. 자, 뭐 하느라고 시간이 사용되냐면 generating additional messages. 추가적인 메시지를 generate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만들어내느라고요. 근데 누구한테? To the reader. 독자들에게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추가적인 메시지를 막 만들어낼까요? 뒤에 ing 붙어서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Trying to explain. 설명을 하려고 애쓰면서요. 뭐를요? What should have been clear the first time. 애시당초에 분명했어야만 했던 것을 설명하려고 애쓰면서 뭔 말이야. 완전 어렵고 완전 길죠. 올해 연계교재에 나왔던 지문 중에 제가 그나마 간단하게 만든 건데도 이렇게 어려웠어요. 여러분 조금 더 긴장감 갖고 공부하라고 여러분 스스로 하기 힘든 문장인 거 알지만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친구랑 만나는데 이런 거예요. 야, 그때 만났던 거기서 내일 이 시간쯤 봐. 그러면 친구가 이러죠. 내일 이 시간쯤? 오후 3시? 응. 그때 봤던 거기가 어디야? 버스 정장? 응.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했을 때 분명했었어야 됐던 걸 그거를 갖다 제대로 말을 안 해줘가지고 계속해서 친구가 물어보고 내가 거기에 대해 추가적인 메시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쓸 때 상대방이 딱 알아듣기 좋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자, 붙여서 가보죠. A great deal of your time will be spent. 여러분 시간의 상당 부분이 사용될 겁니다. 뭐 하는데요? Generating additional messages to the reader. 독자에게 추가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느라고요. 자, 뭐 하면서요? Trying to explain what should have been clear the first time. 애시당초에 명확했어야만 됐던 것. 그거를 설명해 주느라고 애쓰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장은 진짜 어려웠으니까 너무 어렵다. 그러면 넘어가셔도 괜찮고 나는 해볼 만하다. 그런 친구들은 손으로 한번 해석 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뭘 배웠어요? 조동사 have pp를 배웠어요. should have pp, 뭐뭐 했었어야 됐는데 못 그랬어. must have pp, 뭐뭐 했었으면 틀림없어. may have pp, 뭐뭐 했었을지도 몰라. 이제 이런 표현들을 배웠고, 이제는 가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법을 왜 조동사 파트에다 넣어놨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정법의 핵심은요, 조동사의 과거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정법을 조동사 편에 넣어놨습니다. 일단은 우리 공식은 외우긴 외워야 되거든요. if 과거동사 would 원형.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뭐 어떤 친구가 이러죠? 쌤, if 과거동사 would 원형이라고요? 그러면 if 뒤에 그래도 주어 동사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주어도 있어야 되죠. 여기도 주어 있어야 되죠. 그쵸? would가 되면 여기 could나 might도 되는 거죠. 그쵸? 조동사의 과거형. if 과거 would 원형이라는 건 그냥 여러분 외우기 쉽게 최소한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지금 상황이랑 다른 상황을 상상하는 겁니다. 지금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만약에 김태희 씨라면 나는 막 하루 종일 길거리 돌아다닐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아니죠. 근데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게 뭐예요? if 과거 would 원형이 되는 겁니다. 과거일에 대해서도 똑같이 가정하고 상상할 수 있죠. 어떻게? if had pp, would have pp를 쓰면 됩니다. 자, 해석은요.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사람을 10년 전에 만났었더라면 사귀자고 말했었을 텐데 근데 10년 전에 못 만났죠. 그래서 못 사귀었어요. 자, 근데 어쨌든 과거 일에 대해 이렇게 반대로 상상해 볼 때 쓰는 게 if had pp, would have pp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if를 생략할 경우 if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왜? 아까 제가 이 가정법의 핵심은 조동사 과거형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생략했다는 티는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if를 생략하면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리가 바뀌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도치편에서 또 나오니까 오늘은 일단 뭐에만, 가정법의 기본 형태에만 집중을 해서 좀 볼게요. 예문 몇 개 보고 잠깐 쉬는 게 좋을 것 같죠? 이거 어려워서 그냥 싹 잊어버릴 것 같아요. 자, 봤더니 if the earth flat, 지구가 평평하다면, 지구가 평평해요? 아니죠. 그냥 사실이 아닌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아, 쌤 그러면 이거 if 과거 would 원형 쓰면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if 과거 would 원형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해석은 아까 뭐라 그랬죠? 주어가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지구가 만약에 평평하다면 the shortest route, 가장 짧은 길은요. would be to head straight east. 이제 이때 head가 머리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향하다 이런 뜻입니다. 곧장 동쪽으로 향하는 것일 텐데요. 가장 빠른 길, 가장 단거리는 동쪽으로 곧장 향하는 것일 텐데요. 라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지구가 평평하지 않으니까 정답도 이렇지 않겠군요. 됐습니까? 자, 근데 어떤 무지 똑똑한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쌤, 근데 if 과거 동사라면서요. the earth면 were가 아니고 was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회화에서는요 그냥 was도 많이 써요. 근데 아직까지 학교 문법에서는 좀 더 가정법인 거 티내느라고 was 대신에 비동사의 과거형일 경우에는 were를 사용합니다. 됐어요? if 과거 would 원형. 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지구가 평평하다면 가장 최단거리는요. would be to head straight east. 곧장 동쪽으로 향하는 것일 텐데요. 하나만 더 보고 싶시다. 자, 이번에는 뭐 나왔어요? 설마 이거 앞뒤 순서 바뀌었다고 못 찾는 거 아니죠? if 과거, 그럼 답은 바로 나오네요. would 원형.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만약에 more biting, bite가 이렇게 깨무는 거, 씹는 겁니다. 더 많은 씹기가 were encouraged. encourage가 막 권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장이 된다면 수동이니까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더 많은 씹기가 권장된다면요. 아마 many dental problems, 많은 치과적인 문제들이요.
would be prevented. BPP 이것도 역시 수동이죠. 예방될 텐데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럼 현실은 어때요? 아이들에게 야 너 100번씩 씹어, 1000번씩 씹어 이렇게 아주 많이 강조하진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치과 문제들이 많이 사라질 텐데요. 이런 내용이죠. 자,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정리해 봅시다. Perhaps many dental problems would be prevented. 아마도 많은 치과적인 문제가 예방이 될 텐데요. If more biting were encouraged for children. 더 많은 씹기가 아이들에게 권장된다면요. 라고 해서 if 과거 would 원형 뭐 하면 뭐 할 텐데까지 배웠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뒷내용 이어갈게요. Oh my, justifying reasons why is an absolutely insane resolution to live by. Live high, live mighty, live righteously, taking it easy, live high, live mighty, live righteously. 네, 정말 유명한 노래 Live High라는 곡이었습니다. Live High, 숭고한 삶을 사시고 Live Mighty, 정말 강력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Live Righteously, 아주 정의로운 삶을 사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의 가사였는데 우리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작은 거에 바들바들 하면서 쪼잔하게 이렇게 살기보다는 진짜 숭고하게 큰 뜻을 가지고 정의롭게 이렇게 뜻을 펼치며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여러분 정의롭게 살아가시려면 영어도 잘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정법의 산도 넘어야 됩니다. 가정법 구문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공식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노래 얘기한 척하면서 또 금방 공부 들어간다, 그쵸? 잊어버릴까 봐. 423번 이거 바로 생각했으면 진짜 잘한 거예요. 쌤! would have pp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공식이 이거네요. if had pp, would have pp. 아, 맞았어요. 잘했어요. 자, 이거 어떨 때 쓴다고요? 과거 사실에 대해 반대로 상상해 볼 때. 해석은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쌤, if가 안 보여요. if 생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if 생략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아, 나 생략했어 란 티내느라고 주어 동사가 자리를 바꾼다 그랬습니다. 그럼 답은 바로 나왔네요. had Gibson이 정답이네. had Gibson come along이 도착하다니까 깁슨이 도착했었더라면 근데 언제? 20 minutes later, 20분 늦게 도착을 했었더라면 it would have already been picked up. pick up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 물건은 이미 수거가 되었을 텐데요. 누구에 의해서요? By garbage collectors. garbage collector니까 쓰레기 수거인입니다. 쓰레기 수거인들에 의해서 이미 수거가 되었을 텐데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땠어요? 깁슨 씨가 20분 늦게 나왔어요? 아니죠. 일찍 나왔죠. 그래서 그 물건을 수거해 갔어요? 아니죠. 깁슨 씨가 손에 넣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과거 일에 대해 반대로 상상한다는 게 이거구나. 다시 할게요. Had Gibson come along 20 minutes later. 깁슨 씨가 20분 더 늦게 도착했었더라면 it would have already been picked up by garbage collectors. 그 물건은 이미 쓰레기 수거인들에 의해서 수거가 되었을 텐데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아, 424번이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요. 자, 봤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f had pp. 쌤, 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If had pp, would have pp. 그러면 would 없어요. would 없어도 괜찮아요. might 써도 괜찮다 그랬죠. 조동사의 과거형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might have pp 쓰면 되겠다. 해석은요.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The scene, 그 광경이요. might have been quite different. 꽤나 달라졌었을 텐데요. 만약 뭐 했다면 if they had known, 그들이 알았더라면요.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알았더라면 모습이 달라졌을 거냐면 that the young musician이니까 그 젊은 음악가가 토니 애덤슨이라는 걸 알았더라면요. 토니 애덤슨이 누구야?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컴마 찍고 누군지 풀어줬어요. 동격입니다. A world famous violinist니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래요.
그래서 요 글이 어디에서 나온 거였냐면 지하철역에서 왜 가끔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 어떤 사내가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큰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막 지나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러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든 다 모여서 구경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풍경이 달라졌었을 거다. 근데 실제로는 알지 못해서 그냥 지나갔더라. 반대되는 상황을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앞에서부터 해봅시다. The scene might have been quite different. 그 장면이 꽤나 달랐을 텐데요. 뭐 했더라면 if they had known. 그들이 알았더라면요. 그 젊은 음악가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토니 애덤슨이란 사실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제가 이제 막 책의 후반부로 가면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와 준 친구들이라면 이 경제까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막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실력이 준 게 아니고 책이 급 어려워진 거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자, 얘는 뭐 어떻게 쓰면 될까요? 쌤, if had pp, would have pp 썼으니까 이거 잘 쓴 거예요. 잘 쓴 것 같죠? 혹시 이렇게 생각한 사람 없죠? 쌤, 오타인가 봐요. 헤드가 2개 나왔어요. 그게 아니고 헤드 PP, 여기는 have의 PP 형태인 헤드인 거죠. 만약에 그들이 more time,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실제로는 시간이 없었는데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the work, 여기서는 일이라기보단 작품입니다. 작품이요. would have been half as long, 길이가 얼마가 되었을 텐데요? half니까 절반이 되었을 텐데요. 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앞에서부터 봅시다. Many famous novelists, 많은 그 유명한 소설가들이 have written to their editors, 자신들의 그 편집자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자,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they regretted, 후회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를요? The extreme length of their manuscripts. extreme은 극단적인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manuscript는 원고입니다. 자기들 원고에 지나친 그 길이를 후회한다. 너무 길게 썼나 봐요. 이런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아,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길이가 절반이 되었을 텐데요. 라는 얘기예요. 저도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강의의 길이는 짧아져요. 참 희한하죠. 이 작가들도요, 더 많이 연구를 하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글은 더 간결하고 명확해지더라라는 이야기의 글이었고요. 자, 그럼 앞에서부터 쭉 이어가 봅시다. Many famous novelists have written to their editors. 많은 유명한 소설가들이 자신의 편집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That they regretted the extreme length of their manuscripts. 그들이 자신들 원고의 그 너무 긴 길이를 후회한다라고요. 그러면서 if they had had more time, 시간만 더 있었더라면, 그랬더라면 the work would have been half as long. 작품의 길이가 절반이 되었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정법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는 끝났습니다. 사실은 뭐 여기 기타 가정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난 너무 어렵다. 이건 나에겐 너무 큰 벽이다. 이러면 그냥 해석만 하고 넘기셔도 괜찮아요. 대신 바로 앞에 공부했던 개념은 100% 알고 계셔야 합니다. if 과거동사 would 원형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if had pp, would have pp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얘는 이제 추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념 설명하고 간단한 문제 한두 문제만 풀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without 이란 말 without이 들어가고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원형이래요. 쌤 if가 없네요. 없죠. 대신에 뭐가 보여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보여요. 제가 가정법의 핵심은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했죠. 우리 대표 주자로 한번 would를 써볼까요? would를 원형에 쓰면 아까 무슨 언제적 썼더라? 아, 지금 사실에 대해 반대로 상상할 때. 그래서 어떻게 돼요? without 명사. 명사가 없다면 이러할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명사가 있는데 쭈쌤이 없다면 제가 영어 공부를 못할 텐데요. 근데 실제로 제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똑같아요. 조동사의 과거형 자리에 would를 일단 대입을 해보면 would have pp. 아, 이건 아까 과거 사실에 대해 반대로 상상할 때 쓴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without 명사. 명사가 없었더라면 이랬을 텐데요.
우리의 조상들이 안 계셨더라면 지금 이랬을 텐데요. 이렇게 과거일에 대해 반대로 상상할 때는 뒤에 would have pp를 쓴다는 겁니다. 사실 얘는 앞에서 배웠던 원칙이랑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I wish 가정법을 한번 볼게요. 뭐 했으면 좋겠다, 소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뒤에 과거 동사를 쓴다 그러면 어떤 소망이에요? 지금 나의 사실과는 반대되는 소망입니다. 키가 10cm만 더 컸더라면, 몸무게가 5kg만 덜 나갔더라면 지금 내 모습과 반대되는 상상,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과거 동사를 쓰는 거고요. 뒤에 had pp를 쓰면 어때요? 과거일에 대해 반대되는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했었더라면, 이렇게 과거일에 대해 반대되는 소망을 말할 때 I wish 뒤에 had pp를 쓴다고요. 자, 그 다음에 as if는요, 마치 뭐뭐처럼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s if 뒤에다가 과거 동사를 쓰면 사실은 안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자, as if 뒤에 had pp를 쓰면요, 사실은 안 그랬었는데 마치 그랬던 것처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걔는 무슨 자기가 공주인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 실제로는 저 공주 아니죠. 근데 공주인 것처럼. 현실과 반대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과거 동사를 쓴 거고, 걔는 자기가 뭐 옛날에 엄청 유명인이었던 것처럼 말하더라고. 사실은 유명인 아니었었는데 그랬던 것처럼. 이럴 때 과거일에 대해 뭐뭐인 것처럼 할 때는 had pp를 쓴다고요. 됐어요? 좀 막 외울 게 많아서 복잡한데 에이, 얘는 잊어도 괜찮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세요. 예문 간단하게만 봅시다. 자, as if란 표현을 쓰면 뭐라고요? 마치 뭐뭐 했던 것처럼. 자, had pp를 쓰면요, 그 이전에 마치 뭐뭐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럼 앞에서부터 봅시다. He did not turn. 그는 돌아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strode on. stride가 이렇게 성큼성큼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성큼성큼 간 겁니다. 마치 뭐뭐 했었던 것처럼 he had heard nothing. 아무 소리도 못 들었었던 것처럼. 실제로 분명 그 사람 들었거든요. 쿵 넘어진 소리가 났어요. 근데 참 야박하게 쳐다도 안 보고 가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뭐뭐 했었던 것처럼 할 때 if had pp를 쓸 수 있구나. 자, 얘도 볼게요. as if 뒤에 뭘 쓰면, 과거 동사를 쓰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근데 사실과 반대될 때 쓴다 그랬죠. 자, the movie events, 영화 속의 사건들이 사실입니까? 영화는 영화죠. 근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쌤 사실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할 때는 as if 뒤에 과거 동사 쓴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앞에서부터 가볼까요? If you watch a movie, 여러분이 영화를 본다면 you lose yourself. lose yourself가 너 자신을 잃어버린다니까 완전 넋을 놓고 보는 거예요. 넋을 놓고 보게 될 겁니다. 마치 뭐처럼요? As if the movie events were real. 그 영화 속에 있는 사건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요. 막 보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잖아요.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as if 뒤에 과거 동사를 쓰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had pp를 쓰면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문장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과제 먼저 같이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과제, 여러분 교재에는 you time으로 되어 있는데 유어로 고쳐서 꼼꼼하게 과제도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디서